촌부리 시장길에서 여성 대상 날치기 사건. 어제 저녁 6시경 촌부리 사타입의 시장길 한 미용실 앞에서 31세 미얀마 국적 여성 탄다에 씨가 시장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탄다에 씨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약 40m나 도로에 끌고 가 전신에 찰과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가방 안에는 현금 9,000바트와 휴대폰, 중요 서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범인은 지역 지리에 밝은 것으로 보이며 네티즌들은 같은 날 아침 발생한 용접기 절도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CCTV에 얼굴이 명확히 찍힌 이 용의자는 아피촌 씨로 특정되었습니다. 사타입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조속한 사건 해결을 지시하며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 수쿰윗 라이더 쌍태우 기사 폭행 사건 15,000바트 합의 마고도 먼저 사과 논란. 먼저 방콕 프라카농 지구 수쿰윗 93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보시겠습니다. 21세 라이더 청년 탭시와 씨가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세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고객을 기다리기 위해 지역 썽태우 택시 정류장 옆에 주차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탭시와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 주차했을 뿐입니다. 저를 쫓아냈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리를 질렀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때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저는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탭시와 씨는 안경이 깨지고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헬멧 바이저를 열고 헬멧으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는 반격하지 않고 인근 미용실로 피신해 증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랬다, 열받아서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 보상금으로 15,000바트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상해죄로 경찰에 내야 할 벌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맞은 아이가 먼저 사과해야 했던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상, 벌떼 습격 사건. 고요한 정원에 날아든 노란 재앙, 왕벌의 기습, 얼굴과 목 집중 공격, 구조차 실려간 또 다른 사건입니다.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정원과 나무 아래 풀을 베기 위해 인부를 고용했는데 나무 위에 있던 왕벌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부가 풀을 베며 벌집 가까이 가자 벌들이 놀라 셔나와 사람들을 쏘았습니다. 이 사고로 57세 아주머니를 포함한 여러 명이 얼굴과 목 등을 쏘여 구조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개들도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라추 앞 키리칸, 경찰 헬기 추락, 의혹 증폭, 비행 불가. 조종사의 마지막 채팅, 예고된 참사였나? CCL 폭로, 사고 아닌 부패의 결과. 진실은 무엇? 경찰청 헬리콥터 추락 사고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프라추 앞 키리칸주 무안군 아오노이면 농콕마을의 파인애플 밭에 경찰청 소속 벨 212 헬리콥터 코드 2215가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전소되었고 이 사고로 경찰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헬기는 수라타니에서 출발하여 춘폰주의 아파콘 끼아띠옹 기지에 들렀다가 페차부리주의 나레수안 차암 기지로 비행하여 칸차나부리의 국경경비대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도착 당시 기계 결함으로 추락해 땅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인 벨 212 기종은 경찰청의 22번째 항공기 유형으로 1973년부터 운용되어 16대가 있으며 이는 52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임무는 수송 및 수색 구조입니다. CSER은 추락한 헬기가 2023년 말부터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지상에 계류되었고 당시 보고서에는 방향 제어 페달 시스템 문제로 조종사가 페달을 밟았지만 기계가 반응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SER은 현재 경찰 항공대에 63대 헬리콥터가 있지만 9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예산 확보를 위해 대충 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콕 방수, 오토바이 대출 관련 집단 폭행. 오토바이 할부 밀렸다고. 전 여친 일행의 무자비한 폭력. 코뼈 함몰, 후각 상실. 방콕 방수지구에서는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나 사건 발생 20일이 다 되도록 진전이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옹크라크 씨는 2020년 전 여자친구와 사귀었고 2021년 말에 헤어졌습니다. 사귀는 동안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28만 바트짜리 베스파를 구매했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매달 4,500바트씩 48개월 할부금 중 21만 6천 바트를 납부했으며
7만 바트만 더 내면 완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할부금을 내지 못했고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3회분 할부금이 밀렸습니다. 금융사가 할부 계약자인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자 그녀가 불만을 품고 일행을 데려와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당시 전 여자친구는 욕설을 퍼부었고 자신은 울부짖으며 사과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판부리 80대 노인, 아들 아내 총격 살해, 황혼에 찾아온 파국, 땅과 돈에 눈먼 아들, 86세 아버지의 피 맺힌 총성. 수판부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가족 비극 소식입니다. 어제 27일 자신의 아들과 아내에게 총을 쏴 아들을 숨지게 하고 아내를 중태에 빠뜨렸던 86세 따르엉 씨의 아내 야이 누안차위 씨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따르엉 씨는 아들 수아 씨가 자신에게 물려받은 땅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에 격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제디 지역 이장과 농업협동조합 회장에 따르면 따르엉 씨는 50라이 이상의 큰 땅을 소유했으며 2023년 6월 자녀들에게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망한 아들 수아 씨는 집이 있는 땅 1라이를 포함해 총 4라이를 받았습니다. 수아 씨는 2024년 이 땅을 담보로 협동조합에서 15만 바트를 대출받았고 사건 당일인 지난주에는 추가로 4만 바트를 대출받았습니다. CCTV에는 사건 당일 오전 수아 씨와 그의 어머니 야이 누안차위 씨가 협동조합에서 돈 4만 바트를 수령하고 이후 수아 씨가 3,999바트짜리 휴대폰을 구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따르엉 씨는 저녁에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청사오, 저수지 인근서 여성 추정 2개골 발견. 목 잘린 시신, 한 달 만에 드러난 백골의 정체는? 탐지견 포키가 파헤친 진실, 비닐봉지 속 충격. 차청사오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2개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발견된 2개골은 빨간색 수건 위에 놓여 있었으며 오른쪽 관자놀이에는 맞아서 부서진 흔적이 있었고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28개의 치아 중 4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 약 40세 여성의 2개골로 목이 잘린 후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로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검은색 비닐봉지와 끊어진 갈색 테이프도 발견되었습니다. 파타야 실종 여성 메이, 차청사오 2개골 연관성 조사. 사라진 메이, 차청사오 2개골과 소름돋는 연결고리, DNA 대조 임박. 차청사오에서 발견된 2개골과 관련하여 파타야에서 실종된 43세 여성 매틴이 일명 메이 씨와의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이 씨는 지난 5월 5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실종 전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 남자친구 페르투 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 씨의 친구에 따르면 메이 씨는 페르투 씨와 자주 다투었으며 페르투 씨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를 자주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하냐이 출신인 메이 씨는 지난 2일 월초 파타야에서 일하다 페르투 씨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함께 루마니아에 살 준비까지 했으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페르투 씨는 바람을 피우고 다투면 사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며 심지어 메이 씨를 방에서 쫓아내 해변에서 자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파타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페르투 씨는 메이 씨와 사귀는 단계까지는 아니었고 지난 4월 14일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 씨의 실종 시점은 5월 6일로 시간적 차이가 있어 경찰은 발견된 2개골과 메이 씨의 DNA 대조 등을 통해 연관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나콘사완 로뿌리, 물통 속 시신 유기 사건 용의자 특정 및 검거, CCTV 추적 끝 검거, 저수지에 던져진 노동자의 마지막. 마약 전과자의 끔찍한 범행, 숙소에서 울린 총성. 나콘사완주 후아이 야이 저수지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 아우씨가 물통에 담긴 채 발견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30대 태국인 남성 게임씨가 특정되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게임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카사바 밭 작업장 숙소에서 아우씨에게 나가라고 했으나 아우씨가 거부하자 차에서 긴 산탄총을 꺼내 협박하다 가슴을 쏘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게임씨는 니산 픽업 트럭 뒤에 물통을 눕혀놓고 그 안에 아우씨의 시신을 넣고 비료 봉투로 덮은 뒤 나콘사완 타크로 지역에 있는 자신의 카사바 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물통으로 시신을 옮겨 담았으며 이 과정에서 메임이라는 인물이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 8시경 게임씨와 맘씨는 9시에 시신이 든 물통을 후아이 야이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첫 번째 시신을 담았던 물통은 태워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9시는 마약 관련 전과가 있고 좀 도둑질을 해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씨 역시 마약 사건으로 30만 바트 보석금을 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케오, 전과자 남편 아내 총격 살해 후 도주 및 검거, 질투심에 눈멀어 출소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국경 넘으려던 살인범 리조트서 철창행, 오발이었다 주장. 사케오주에서는 한 남성이 아내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27일 저녁 6시 30분쯤 무안군 사케오면 소이 구에야 아톤 주택 단지 2층에서 띠노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성이 아내 웨우 씨의 목 뒷부분을 총으로 쏘아 살해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CCTV에는 당시 총성이 녹음되었습니다. 띠노이 씨는 범행 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란야 프라첼에 있는 한 리조트에 투숙하며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로 도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2시 30분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띠노이 씨는 울면서 제가 잡아당겼을 때 그가 이쪽으로 돌아섰고 바로 쓰러졌다. 목 근처를 맞은 것 같다며 총기 오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이 질투심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띠노이 씨에게 고해살인, 총기 소지 및 휴대, 총기 발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난주, 토지 분쟁 겪은 남성 2명 총격 살해. 땅 한 평이 뭐길래 이웃 형제 아사간 분노의 연쇄 살인. 사형도 좋다. 범인의 자백. 난주 마을 전체 충격. 난주에서는 토지 분쟁에 앙심을 품은 6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27일 저녁 남릉군에서 전 이장이자 전 국경경비대 자원대원이었던 60세 펜 씨가 먼저 복개우면에서 58세 미아 씨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뒤 약 3시간 후 나타톨면으로 이동해 미안 씨의 여동생인 56세 뜨은 씨마저 살해했습니다. 펜 씨는 두 번째 사망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경찰과 대치 끝에 자수했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땅 분쟁 문제로 상대방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펜 씨의 아내에 따르면 분쟁 중인 땅은 50약 60년 동안 경작해온 상속 토지로 작년에 뜨은 씨가 위성으로 땅을 새로 측량한 결과 펜 씨의 땅 40평방미터가 침범되었다고 주장하며 울타리를 부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펜 씨가 남편의 일상 활동을 알고 기회를 노렸으며 사건 후 자신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펜 씨에게 고해살인 및 총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내일 난주 법원에 구금할 예정입니다. 태국 동부 두리안 농장, 황금 과일, 두리안, 차이나머니의 검은 소나기에 국립공원까지 삼킨 두리안 제국, 태국 농민의 눈물. 중국 자본, 태국 농업을 삼키다. 오늘은 태국 동부 지역 두리안 농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자본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라용, 찬타부리, 뜨랏 등 동부 3개 주를 중심으로 중국 자본이 태국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해 두리안 농장을 운영하며 생산부터 유통, 가격 결정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은 두리안이 매우 가치 있는 작물이고 이익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동부 지역의 땅을 사들이고 있으며 중국으로 두리안을 보내기 위한 물류기지를 설립했습니다. 동부 3개 주에는 약 1200개의 물류기지가 있으며 대부분 중국인이 운영합니다. 이들은 태국 여성을 명의로 내세우거나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태국인의 신분증을 사서 불법적으로 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땅을 임차 또는 구매하고 있습니다. 깽항매우군의 경우 토지 소유권의 약 70% 이상이 중국인 또는 그들의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두리안 농장은 철저한 울타리와 대규모 시설,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의 특징을 보이며 심지어 국립산림보호구역이나 저수지 한가운데 섬까지 침범하여 두리안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태국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경 파괴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추 취재팀은 쿤송 산림보호구역과 뜨라쭈 후아이, 랭 저수지 등에서 이러한 불법 개간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유입은 태국 경제에 거의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하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